기억 전달자 지난주에 우리 함께 독도했고 오늘 독서감상문 쓰기로 해서 하경이가 독서감상문 쓴 거 발표할 거고 그럼 선생님이 그거에 대해서 뭐 또 여러 가지 조언, 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 다른 친구 어제 이제 그 수업한 친구들 독서감상문 혹시 시간이 되면 좀 살펴보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또 하경이가 쓴 것과 또 다른 사람 독서감상문 또 어떻게 쓰나 보는 것도 의미 있기 때문에 다른 독서감상문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악영이 독수감상문 발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안전한 사회를 꿈꾼다.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법이 계속 만들어지고 정책이 만들어지는 것은 사회를 더욱 안전하고 평화롭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최대한 변수가 적고 평화롭게 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과연 변수가 없고 안전한 사회가 긍정적인 사회일까? 이 책의 주인공인 조나스와 마을 사람들은 늘 같은 상태 속에 살아간다. 매우 평화롭고 안전한 사회이다. 인간의 감정, 욕망으로 생겨날 수 있는 모든 변수들은 차단되어 있고, 마을 사람들 모두는 철저히 짜여진 규칙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마을 사람들은 삶을 관찰당하고 통제당하지만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불만 없이 살아간다. 마을에 태어난 아이의 수는 일정하게 정해져 있으며, 마을에 있는 아이들이 커서 받을 수 있는 직업도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 아닌 각자를 관찰한 결과에 따라 부여되는 시스템이다. 이 사회 사람들은 색깔을 보지도 못하고 감정을 느끼지도 못한다. 또한 고통과 아픔의 기억 또한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의 사회는 색깔이 있다. 모두는 각자가 좋아하는 색으로 각자를 꾸미고 세상의 여러 색깔들을 보면서 살아간다. 이 책의 사회는 어쩌면 가장 이상적인 사회이다. 예상치 못한 일은 발생하지 않고 모든 일이 시스템 속에서 돌아간다. 우리는 안전함과 평화로움을 꿈꾼다. 과학이 발전할수록, 법이 발전할수록 결국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안전함과 그를 방해하는 변수를 제거하는 것이다. 그것이 현대 우리가 AI를 의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어쩌면 굳이 예상치 못한 변수를 감당하지 않으려는 인간의 당연한 본능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정답일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가 활력을 얻고 나아가는 건 사람들이 여러 감정을 느끼며 울고 웃는 건 안전함과 평화로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각자가 각자의 색깔을 가지고 감정을 가질 때 비로소 그 사회는 활력을 얻고 나아갈 수 있다. 물론 어려운 일도 많다. 인간의 감정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난다. 하지만 아무리 그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평화롭지만 색깔이 없는 무채색의 세상보다는 제일 빛날 것이다. 빛의 반대는 어둠이다. 우리는 늘 빛을 원한다. 더욱더 밝게 빛나게 원한다. 하지만 어쩌면 빛을 밝게 만드는 것 다름 아닌 어둠일지도 모른다. 아무리 빛이 밝게 빛난다고 하더라도 만약 어둠이 없다면 그 빛은 볼 수 없다. 우리의 사회도 비슷하다. 우리는 늘 안전을 추구하고 평화를 원하지만 만약 갈등과 불안정이 없다면 그러한 평화, 안전은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안전을 위해 우리의 색깔을 지워나가는 것이 아닌 다양한 색깔이 가장 잘 어우러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는 것이다. 네, 수고했습니다. 하경이 걸 잘 읽었습니다. 오, 하경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중3이 되면서 좀 달라지는 거야? 어? 선생님이 그동안 하경이 글을 보면서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뭐였었어? 기억나 반복, 혹시? 약, 그, 반복되는 거랑, 반복된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글은 풍성하지만, 이렇게 중언부언하는 느낌이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여러 차례 얘기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오늘 글을 읽으면서 선생님이, 글이 되게 깔끔하다. 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하경이가 중3 되면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일부러 좀 이렇게 깔끔하게 쓰려고 노력한 거야? 아니면 그냥 이렇게 된 거야? 그래도 깔끔하게 쓰려고. 어, 애썼어? 그래. 깔끔하게 쓰려고 애써서 이렇게 쓰면 그렇게 자기가 뭔가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이렇게 놀라운 성취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선생님이 만약에 네가 그냥 썼는데 그러면 와, 너 진짜 실력이 사실은 최고의 경지는 그냥 하는 거야. 이미 체화되어서
내가 뭘 어떻게 하지는 않았는데 그게 그냥 세팅이 되는 상태가 사실 상당히 좋은 상태인데 그것들은 결국 이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훈련에 의해서 가능한 거지. 의식적으로 자꾸 약간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제 학예회가 이렇게 글을 쓰는 게 이제 기본 값으로 바뀌게 되는 부분들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부분들 일단 좋은 부분이었습니다. 두 번째 좋은 부분들이 여전히 이제 학예회가 갖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어쨌든 일관성 있는 이 책을 읽고 이 기억 전달자라는 책을 읽고 학예회가 특별히 관심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그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써가고 있는 점들도 아주 좋습니다. 세 번째로, 그 집요하게 파고들어가는 것들이 결국은 기억 전달했자라는 체계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그걸 캐치해내서 쓸 수 있다는 점도 좋은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그런 점에서 좋은 걸 잘 읽었습니다. 어때? 박영아, 배불러? 아직도 칭찬해. 배고파? 배불러? 이제 욕 먹을 준비 됐어? 어? 박영아, 욕 먹을 준비 됐어? 안 됐어? 욕 먹을 때마다 괴롭지, 그래도. 박영이가 글을 잘 썼어요. 그래서 박영이가 이 쓴 글, 뭐 나오지 않나? 정보인가 뭐. 네. 글자 수 뭐 이거 나오는데 어디 있더라? 통- 글자 수 이런 거 계산해 주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없나? 여기는? 한글은? 한글을 안 써봐가지고. 음, 드라이브는 도구 가면 나오긴 했었는데요. 드라이브는 도구에 나와? 이게 네. 그게 아니고. 그래, 그래. 야, 네. 무엇이든 세 줄력 이런 것도 있어. 야, 스님도 이거 한글 쓰는 거만 써가지고 기능을 잘 모르는데 어쨌든 그러면 1349자, 뭐 대략 1400자 본고지 7장 정도의 분량을 쓰고 있는 겁니다. 뭐 본고지 7장 정도 쓰는 거 괜찮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 학영이가 어떤 원고를 제안받았냐에 따라서 원고지 5장 내로 써주세요. 원고지 10장 내로 써주세요. 원고지 20장을 써주세요.에 따라서 이제 글을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량이 필요한데 지금 이제 학영이 같은 경우는 이게 기본 뼈대야. 음. 사실 7장에서 이게 더 줄이기는 사실 쉽지 않아. 물론 더 줄일 수 있어.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만약에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원고지 한 10장 정도 보통 쓰라고 그러거든. 2천자. 그럼 원고지 3장 정도의 분량에다가 뭐를 쓸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결국은 책 내용 인용 또는 책 바깥의 사실 연결 그 부분들을 통해서 요 글을 조금 더 구체화시킬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하경이가 지금 이 쓴 글은 이 책을 읽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일까? 이 책을 읽지 않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일까? 어, 읽은, 이 책을 읽은 사람들에게도 효과적이죠. 이 책을 읽고 나서, 이런 관점으로도 이 책을 바라볼 수 있겠구나. 라는 점에서는 아주 효과적인 거예요. 하지만 이 책을 읽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경의 글이 별로 친절한 건 아니야. 음, 이 책을 읽지 않은 사람들이 요 글을 보면서 뭐 이 책의 주인공 도나스가 어쩌고 뭐 이런 얘기를 한 것들이 물론 이렇게 설명해 주거든요. 설명.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설명해 주지 말고 구체적으로 그 상황을 보여주는 노력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의 재미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 스토리 중에서 요걸 여기 부분을 나타낼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마을 사람들은 모두 철저히 짜여진 규칙 속에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뭐 그 어떤 감정을 드러내면 바로 뭐 사과해야 되고 막 음, 뭐 그런 그 에피소드 그런 거 장면들 음, 너가 뭐 소개를 뭐 한다던가 마을에서 태어나는 아이의 수 일정하게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뭐 쌍둥이가 태어나면 하나는 뭐 인무해제를 시킨다던가 아기 주인공이 그 아버지가 그 아기 뭐 돌보는 그런 직업이어가지고 그 하는데 적응하지 못하는 집에 데려왔었는데 결국 그 아이도 뭐 인무해제를 당하는 어떤 그런 상황 때문에 뭐 한다던가 그런 구체적인 스토리가 있잖아. 그런 네. 구체적인 스토리 부분들이 빠진 부분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어. 그걸 뭐 꼭 써야 된다 뭐 이런 거 없어. 하경이가 원고지 몇 장 분량의 글을 제안받아나 써야 되는 건가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그리고 이게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을 위한 용인가, 읽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용도인 건가에 따라서 그 부분들을 넣을 수 있고 뺄 수 있고,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조절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부분들 얘기하고 싶고, 어,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 사실은,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요 음, 다음에 이야기를 써준 것들에 대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어떤 그런 생각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이 글을 읽으면서 드는 어떤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 안전 중요해. 근데 음, 안전만을 추구를 하기 위해서 다른 걸 다 없애버려. 음, 그래서 안전은 성취했을지 모르지만, 즉, 기회비용이 너무 큰 거야. 음, 그런 점에서 그렇다면 하경이가 얘기하고 싶은 게 기회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건가? 즉, 음, 인간다움, 생생한 삶을 위해서는 때로 안전이 위협받는 거를 감수해야 된다. 하경이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그러니까 뭘 음, 얘기하고 싶은 건가라는 부분에서 결국 하경이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색깔을 지워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색깔이 가장 잘 어울리는 방법을 찾아나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 좋은 생각이야. 근데 뭐라고 물어볼까? 뭐라고 얘기할까? 그럼 이걸 읽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그런 방법이 그 뭐, 방법이 뭐냐고요.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서울대 가려면 공부 열심히 해라고 똑같은 얘기인 거지. 근데 그 공부를 근데 어떻게 열심히 할 거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만들 것인 건가. 라는 부분이 늘 고민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물론 이제 모든 글이 뭐 모든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고 그런 것도 아닌데, 지금 쌤이 이제 욕심을 내자면, 그런 부분들일 수 있고, 물론 이것도 이제 글의 성격에 따라서 음, 안전만을 너무 추구하는 사회에 대한 강렬한 비판. 음, 음, 그로 인해서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것들,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 그 너희 안전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라는 그 비판 그 자체가 목적인 것도 있는 거고. 그걸 넘어서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시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또 한 걸음 그 나아가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른바 공자님 말씀하고 있다라는 그런 그 음, 얘기가 있어. 관용구가. 아이고, 공자님 같은 말씀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늘 바른 음, 소리를 하는 거야, 바른 소리. 근데 이제 바른 소리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거잖아. 근데 이제 그 바른 소리, 그 공자님 같은 소리만 하고 앉았네라고 하는 것들은 현실과 떨어지. 누가 몰라? 그렇게 했는 거 누가 몰라? 근데 현실이 그렇지 않은 걸 어떻게? 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응답. 이런 부분들도 역시 이제 고민하고서 져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것들이지.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더 욕심을 또 하나 더 낸다면, 이것들을 우리 현실의 상황과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 건가라는 부분들. 즉, 우리가 지금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다 없애버리는 어떤 그러한 상황들이고 그러한 패러다임이 잘못됐다는 것들을 지적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되는 뭐 아주 안 좋은 일들이 벌어졌지. 그 일들과 지금 학경이가 쓰고 있는 이것들과 연결시킬 만한 어떤 그런 거리들이 뭐가 있냐는 거야. 어떤 음, 게 있을까?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벌어진 어떤 그런 일들 중에서 하경이 지금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 이 사회가, 이 조노스가 사는 이 사회가 결국은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다름을 제거해버리는 그러한 방식으로 평화와 안전을 추구한 거잖아. 네. 그것과 관련되어서 어떤 일들을 볼 수 있을까? 어, 없어? 음,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노력이 필요해. 하나는 이제 학영이가 물론 뭐 학업하고 뭐 이런 데하고 관심 갖기 힘들지만 어쨌든 시사적인 그런 부분들, 세상 돌아가는 부분들에서 관심을 갖고 이제 열어둬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다. 뭐 세상에 요즘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뉴스도 안 보고 모르는데 어떻게 이걸 지겠어? 이걸 못 음, 지첫 번째.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어쨌든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상에 좀 이렇게 눈을 돌리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그 세상에 눈을 돌린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라 음. 자꾸 연결짓게 하는 어떤 그런 연습들이 필요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어쨌든 우리 대전 지역에서 특별히 벌어진 사고 때문에 아주 전 국민이 아, 충격에 빠진 사건이 뭐야? 그 초등학교 호주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어떤 그런 사건. 그 사건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래? 그 교사들에게 다 그 테스트를 매년 시키자. 교사들에게 그런 그 심리 테스트 뭐 이런 걸 하겠다는 대책이 하나 나오고 또 어떤 대책이 나왔어? 그런 우울증이나 그런 어, 사례가 있는 교사들을 복직시키지 말아야. 그래서 좀, 이렇게 좀 교사적 요인을 갖고 지금 학교가 좀 얘기를 했는데, 그 교사적 요인 말고도 다른 방안 지시는 것도 없어서, 음, 그 문제가 이제 그 돌봄 교실에 있던 친구가 아, 하교하는 과정에서 이제 벌어지는 그런 일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학교에서, 그 학교에서 음, 이제 그 학부모들한테 저기를 보낸 거야. 그 안내문을 보낸 거야. 근데 그 음, 안내문 서약서 그 안에 내용 때문에 또 이제 좀 시끄러웠거든. 앞으로 애를 잘 데려가라. 그 이후에는 음, 우리가 책임지지 않는다. 어? 네 책임이다. 어? 라는 것들에 대해서 사인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어쨌든 얘기를 한 거야. 결국은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아이가 혼자 있을 시간을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꼭 뭐 해야 되냐면, 아이를 부모가 와서, 픽업해. 픽업해 가야 돼, 데려가야 돼. 뭐, 어떻게 보면 뭐 그게 너무 당연하고 좋은 문화라고 생각할 수 있어. 아이의 안전 확보를 했다는 거야. 음, 근데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들은 음. 딱, 그러니까 아이가 사실은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동안에 뭐 흥미로운 모험이잖아, 어떻게 보면 그것도. 그치. 뭐 아이 친구들하고 놀 수도 있는 거고 뭐 하고 있는 것도 있는 거잖아. 근데 학교 끝나자마자 바로 뭐해? 잡혀가는 거잖아, 쉽게 말하면. 학원도 잡혀가는 거고 집을 잡혀가는 거잖아. 그러면 그 아이가 음, 혼자서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은 없어요.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 또 요즘에 그 안전을 이유로 해서 그리고 AI하고 합쳐져 갖고 학원이나 학교 가면 이제 등교했습니다. 뭐 아, 등원했습니다. 바로 문자 가잖아. 네. 학원했습니다. 부모한테 바로 문자 가잖아.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가 우리 아이가 어디 어떻게 있는지 알고 안전이 확보되는 거잖아. 네. 근데 거기에는 또 뭘 허용하지 않는 거야? 학생의 자유. 학생들의 자유, 뭐 쉽게 말하면 땡땡이, 음, 딴짓 이런 걸 허용하지 않는 거잖아. 그래서 뭐 땡땡이 딴짓은 나쁜 것이라고 그러는데 과연 땡땡이 딴짓이 나쁘기만 하냐라는 거야. 그것들이 그 학생에게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거고 새로운 어떤 뭐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것이 될 수 있는 거고 물론 근데 그런 것들이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탈선할 음, 거다, 나쁜 일로 빠질 거다. 음, 그런데 그런 일들은 사실은 음, 극히 일부분 벌어지는 어떤 그런 일들인데 그 극히 일부분 벌어지는 것 때문에 순기능까지 다 이렇게 없애버리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러한 사회 현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그런 방법이나, 기억 전달대에서 해결하는 방법이나, 그 안에 본질은 결국 똑같은 거 아니냐. 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냥 그 자체를 없애버리는 걸로 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느냐. 뭐, 가스레인지에 애가 뭐 손을 댔어. 응? 그거 어떻게 버린다는 거야? 기억 전달자 방식은? 가스레인지를 없애요. 가스레인지 불을 없애버린다는 거야, 지금. 근데 과연 그런 방식밖에 없냐는 얘기예요. 가스레인지 불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로움, 음, 이로움이 없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서 다시 이제 나뉘어. 어떻게 나느냐. 그러면 손 대자는 거냐. 음, 손 대는 거를 감수하자는 거냐. 그럴 수 있어. 즉,
가스레인지 갖고 이용하다 보면 만 번에 한 번 사고가 음, 날 수 있다. 근데 그거는 9,999번의 유용함이 있기 때문에 그 음, 한 번 정도의 그 사고는 그 어쩔 수 없는 일. 되도록이면 그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지만 어쩔 수 없는 기회비용을 지불하는 거다. 라는 식의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음, 또는 만에 한 번이지만 그 한 번을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음, 다만 그것들이 9,999번의 유형함을 없애는 노력이 아니라 어? 그 한 번 그 자체를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해결할 수 있을까? 뭐 납치라고 그러지. 그런 방식의 해결을 도모해야 된다. 라는 것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뭐 그걸 찾기가 쉽지는 않겠지. 근데 어쨌든 그걸 찾을 수 있다라면 그게 가장 이제 효과적인 어떤 그런 방안들인 거고. 어? 아까 선생님이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냐라고 하는 분들이 사실 그 한 번을 찾자는, 한 번에 대한 해결책 대안을 찾자는 거야. 근데 그건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 점에서 하경이의 그 가치관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이제 선생님 어쨌든 이러한 사고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들이 요게 결국은 자기가 깊이 그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 고민 그리고 조사, 연구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될 때 그것들이 가능한 거고 그럴 때야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거고 결국 글쓰기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뭐 선생님 늘 얘기하는 거지만 그냥 앉아갖고 내가 좋은 글 쓰자. 글 쓰는 테크닉 알려준다고 해서 좋은 글 써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을 하냐라는 부분들이 결국은 좋은 글 쓸 수 있고 그렇지 않고의 성패를 좌지우지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어쨌든 그런 점에서 하경이 글이 좋은 점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선생님 말한 욕심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욕심을 낼 수 있지 않나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오늘 이한이가 이번 주까지 못 온다고 하는 것 같아. 이번 주, 다음 주도 걔 무슨 일 있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한이 글을 못 봐서 다른 친구들 어제 수업한 친구들 글을 잠깐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뭐라고 저기를 했을까? 양경아, 잘 쓴 글을 보여줘서 너 네 길을 팍 죽일까? 잘 못 쓴 글을 보여줘서 네 길을 살려줄까? 선택해. 잘쓴 글. 잘 쓴 글을 보여서 네 기가 팍 죽었으면 좋겠어? 친구들이 글을 잘 썼는데 쌤이 가장 흥미롭게 어제 친구가 쓴 글이 쌤이 어제 입장에서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서 학생이가 한번 평을 해보겠습니다. 네. 책의 주인공 조나스는 완벽한 유토피아 세계에서 살아간다. 그는 12살이 되는 해에 기념식을 치르며 자신의 직업을 부여받게 된다. 그의 직업은 기억 보유자가 되었다. 기억 보유자는 유토피아 내에서 통제되는 기억을 소유할 수 있는 세계에 단 하나뿐인 직업이다. 그는 기념식이 끝나고 선대 보유자였던 기억 전달자에게 이 사회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여러 지식을 기억을 통해 건너받게 된다. 기억을 받으면 받을수록 조나스는 이 사회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나스는 이 도시가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하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통제되어 있고 비인간적인 사회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는 이 사회를 바꿔야 한다고 마음먹게 되고 도시의 감시망을 뚫고 모두에게 기억을 전하기 위해서 유토피아의 경계선 바깥으로 탈출한다. 책 기억 전달자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도시인 커뮤니티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야말로 유토피아 그 자체이다.
커뮤니티는 sameness, 늘 같은 상태라는 개념으로 도시 전체가 움직인다. sameness는 모든 재앙의 원천을 차단하기 위해 커뮤니티가 택한 방식으로 이 도시는 마치 로봇들이 사는 도시처럼 매일매일을 사건, 사고 없이 보낸다. 또한 직업, 옷, 음식, 날씨, 색상, 기타 등등 모든 것들을 통제당하며 어떤 일에 관한 생각을 거짓말 없이 솔직하게 여러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털어놓는 등 의심과 비판에 빠지지 못하도록 감시당한다. 커뮤니티는 유토피아라는 명목으로 사람들이 기억마저 가질 수 없게 만들며 그들은 완벽해 보이는 세상에서 살아가게 된다. 책의 주인공 조너스는 기억 전달자에게 기억을 전달받음과 함께 도시에 대한 의문점 또한 늘어난다. 그렇게 나날이 의문점이 쌓이는 중 조너스는 쌍둥이의 임무해제를 맡은 아버지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찾아보게 된다. 임무해제란 인간의 안락사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이 사회에서 사람이 죽게 되는 유일한 이유이다. 하지만 이를 아는 사람은 몇몇 직업을 가진 사람들 뿐이고 대부분의 사람은 커뮤니티에서 방출되는 정도로 생각한다. 조나스는 영상을 본 뒤 가치관이 바뀔 정도로 큰 충격을 받는다. 아버지가 위대한 뜻 말하는 임무해제가 그저 살인일 뿐이며 아버지는 더 이상 감수성이 풍부하면 가정을 받주는 튼튼한 기둥이 아닌 죄의식 없고 무자비한 살인마인 것이다. 그리고 그의 커뮤니티에 대한 믿음은 산산조각 나며 커뮤니티 내의 사회를 과거 대파멸 전의 사회로 바꾸겠다고 다짐하게 된다. 조너스의 아버지는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정신질환이나 이중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다. 또한 그는 화목한 가정을 이끌며 살아가는 평범한 가장이다. 작자는 이 설명을 듣자마자 한 인물이 생각났다. 바로 아돌프 아이히만이다. 아돌프 아이히만은 과거 독일의 히틀러 밑에서 유대인 학살을 담당하는 임무의 실무 총책임자였다. 그는 초기 말단 공무원이었지만 그의 유대인을 운송하는 시스템은 몇 없는 기차로 2년 만에 약 500만 명의 유대인을 운송할 정도로 체계적이었다. 그는 가히 지상 최대 학살자였다. 훗날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하자 그는 아르헨티나로 망명하고 자치를 감췄지만 15년 뒤 그 꼬리가 잡혀 이스라엘의 재판장으로 끌려가게 되었다. 그는 희대 학살자라는 병명과는 다르게 점잖은 노인의 모습이었다. 그는 조너스 아버지와 같이 가정에서는 한없이 친절한 아버지였으며 정신질환 또한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당대 최고의 정치 이론 철학가인 한나 아렌트의 자서 악의 평범성에서는 자신이 하는 행동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만으로도 악은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평범한 것이라고 말한다. 아이이만은 자신이 하는 것은 그저 하나의 일이라고 치부하며 그 일에 대해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 조너스의 아버지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는 자신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하지 못했다. 이 책의 시민들은 누구나 악을 행할 수 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봐도 순수 악뿐인 행위를 그들을 인지할 수 없다. 왜일까? 그들은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다. 기억은 이 유토피아를 만드는데 가장 쓸모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찌감치 통제되었다. 기억이란 어떤 일이나 지식을 머리에 담아두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생각은 기억된 것을 꺼내는 것이다. 즉, 기억이 없으면 생각 또한 존재할 수 없다. 원로들은 이 사회를 만들 때 기억을 없애버렸다. 그로 인하여 시민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이 도시는 시민 모두가 악을 범하고 이에 대해 아무런 제재가 가해지지 않으며 정의와 선 따위는 존재하는 도시, 즉 디스토피아라는 것이다. 작가 로이스 로리는 1937년에 미국에서 태어났다. 그가 태어나고 2년 뒤 독일이 일으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그녀는 아주 어린 시절에 TV나 신문 등을 통해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였다. 그런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책 기억 전달자의 도시 커뮤니티는 나치 독일의 모습과 비슷한 점이 많다. 커뮤니티는 죽음을 인무해제라고 이야기한다. 과거 나치 독일에서도 학살을 최종 해결책, 독가스 대량 학살을 안락사 등으로 불렀다. 이는 명령을 따르는 사람으로부터 하여금 죄책감을 없애려고 하는 것으로 두 도시 다 유사한 목적으로 시행했다. 또한 시민들은 최대한 통제하에 두는 것,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무자비하게 없애는 등 커뮤니티의 체제를 보면 전쟁 없는 다른 세상에서의 나치 독일은 이런 세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작가 로이스 로리는 이 책을 통해서 세상의 유토피아, 존재하지 않으면 오직 조잡한 유토피아라는 가면을 쓴 디스토피아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네, 하경아, 비가 좀 죽었어? 어? 자, 하경이가 이거에 대해서 평을 하자면. 일단 기억 전달자라는 그 커뮤니티가 유토피아 같다라는 사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런 일단 주인공이 이 사회에 대해서 인식을 바꾼 사건 중에 거의 제일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아버지가 하는 임무해제의 진실을 깨달은 것에 대해서 독일의 아이만이랑 엮어서 훨씬 더 그 행위와 이 사회에 대해서 더 진중히 생각하게 하고 또 약간 이 책만 읽었을 때는 사실 그럼 아버지가 나쁜 것 아닐까라는 생각 또한 하게 되는데 어, 한나 아렌트가 쓴 악의 평범성을 보고 그 시대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이 책에서도 악은 굉장히 평범한 데서 나온다, 자각하지 못하는 데서 나온다라는 것과 엮은 것도 인상이 깊었고요. 또 그 뒤에도 아히만의 이야기를 한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도 독일의 나치와 비슷했다라는 디스토피아 이야기로 마무리한 것도 인상 깊었어요. 그렇지. 그래서 하경이가 지금 아주 분석을 잘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글이 쌤 이제 인상 그리고 이제 하경이한테 특히 이 글을 보였던 것들이 쌤이 아까 하경이 글도 잘 쓴 글이지만 욕심을 부린다면 라고 하면서 이제 몇 가지 빠진 부분들도 얘기했었는데 그 책의 이야기 이 음, 친구는 그 책의 이야기를 써줌으로 인해서 이 책을 읽지 않은 사람도 이 글을 읽었을 때 좀 더 그 책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게 되는 이 친구가 뭘 얘기하는지 더 잘 알 수 있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학예부에 비해서 글이 길이가 상당히 음, 길어지지 뭐 그게 허용이 되니까 이제 그것들이 가능한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또 이 친구 역시 이제 그 책의 본질을 깨닫고 있다는 점에서 학용이와 마찬가지로 좋은 점이고 특히 이제 사실은 우리가 보통 주인공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아. 음. 조노스에게. 근데 이 친구는 지금 조노스에게 집중한 게 아니라 아버지. 조노스의 아버지에게 집중했다라는 점에서도 그런 근데 그 아버지에게 집중해서 그러면 주변부 얘기를 다룬 거냐. 근데 아버지를 통해서 다시 그 책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아, 접근 방식이 새로운 거야. 음, 그래서 같지만 새로운. 음, 이게 정말 어려운 거야. 음, 같은데 같은 거 얘기하면 뻔해. 근데 그 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변화를 주는 거야. 새로움을 주는 거야. 그래서 늘 그렇잖아. 사실은 드라마가 늘 사랑 타령이고 맨날 그렇단 말이야. 음, 근데 뭔가 설정을 새롭게 하는 거야. 자꾸. 뭔가 음, 변화를 주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거기에 빠져들고 읽을 수 있는 거야. 음, 그래서 너 모든 게 낯설고 모든 게 새로우면 오히려 이질감이 들어가지고 호감을 느끼기가 어려워. 음, 그래서 결국은 같은 거라는 것들이 주는 그 안정감이죠, 음, 안정감. 친근감. 근데 안정감, 친근감을 다른 말로 하면 뻔함이야. 음, 지겨움이야. 그래서 약간의 변화를 주는 거. 이런 그 능력이 이제 필요한 거지. 음, 그런 점에서 어쨌든 그 조노스라는 어떤 그 주인공을 통해서가 아닌 그 조노스의 아버지를 통해서 접근했다는 점들. 그 점이 좋은 거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아돌프 아이만 또는 어, 한나 아렌트의 악의 풍법성. 이 이야기를 우리가 사실 학교에도 알고 있는 얘기잖아. 음, 우리가 다른 책에서 이렇게 이미 봤던 그런 얘기잖아. 그래서 그런 배경지식을 적극적으로 이 책과 연결시키는 어떤 그런 노력들. 근데 왜 하필 그러면 아까 선생님은 요즘 대전시에서 벌어졌던 일과 이렇게 연결시켰잖아. 너한테 예를 들 때. 근데 요 한나라트 이야기 이걸 왜 그 것들을 예로 들었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특히 이 부분들 이 작가에 대한 그 조사를 통해서 이 작가의 이야기와 이렇게 그 연결시킴으로써 괜히 그 얘기를 든 게 아닌 나름대로 또 이유가 이렇게 형성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글 구성의 어떤 그런 신일성들, 완결성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은 글이더라라는 음. 그런 점에서 이제 칭찬을 했고 내가 얘한테 욕을 했을까 안 했을까? 어? 하경아, 내가 얘한테 욕을 했을 것 같아 안 했을 것 같아? 어? 칭찬만 잔뜩 해서 배부르게 하고 욕 안 했을 것 같아? 아니요. 했을 것 같아? 선생이라는 직업이 그래 잘했으면 잘했다고 끝내야 되는데 뭐라도 하나 욕을 해야 어? 그 친구에게 뭐 발전이 될 수 있지 않나라고 해서 그냥 모두까기를 하고 있는 것들도 선생이라는 직업의 특색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 점도 사실은 상당히 이렇게 흥미롭게 본 그런 글들이었다고 글들이었고 그런 점에서 어쨌든 이렇게 다른 친구들의 글을 보면서 하경이가 또 이제 배워나가야 될 그런 대목들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독서라는 어떤 그런 행위가 아까 한나한테 악의 풍금서 뭐 이런 걸 읽을 때는 이게 도대체 나하고 뭔 상관이야. 라고 여겨진단 말이야. 근데 이처럼 다른 독서 음, 감상을 쓰기를 할 때나 그런 것들이 배경 지식으로서 활용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의 어떤 그런 독서를 하는 것들. 근데 이제 그것들이 이렇게 점점점점으로 흩어져 있는 것들이 아니라 확용할 것도 어떻게 또 잘 엮고 연결할 거냐. 그런 가운데서 새로움이 발생하는 새로움. 음, 그래서 뭐 A하고 B가 존재하는데 네가 AB라는 또는 뭐 BA라는 뭐 이런 새로운 조합들을 만들어내는 것들. 그런데 이제 자기가 A, B 두 가지만 갖고 있으면 음, AB나 BA 두 가지밖에 못 만들잖아. 근데 A, B, C가 있으면 뭐 A, B, C, D가 있으면 그 경우의 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또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 독서가 갖는 그런 중요성들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일찍 끝내도 돼? 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일찍 끝내도 해. 원래 뭐 하경이 글 고쳐쓰기 음,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고쳐쓰기는 하경이가 기회 되면 네. 하고 나중에 다시 쌤하고 얘기도 하고 다음 주에는 책이 돈에 꼽혔어? 돈 꼽 봤어? 못 봤어? 아직, 아직 못 봤지? 네. 다음 주에는 책이 도대체 가짜 뉴스가 뭐야라는 책입니다. 도대체 가짜 뉴스가 뭐야라는 책이어서 우리가 뭐 사실 이거 예전에 그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책 볼 음, 때 가짜 뉴스 관련된 부분도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특별히 가짜 뉴스에 관련돼서 이렇게 뽑아서 얘기하고 가짜 뉴스 하면 가장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이 누군지 혹시 알아? 가짜 뉴스요? 가짜 뉴스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회자되기 시작한 게 누구 때문인지 알아? 아니요. 트럼프 때문에 그래. 미국의 트럼프 때문에. 음, 근데 그 트럼프 때 이제 가짜뉴스에 행위에 대해서 막 그런 게 책이 많이 나왔거든. 음, 근데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돼서 복귀했지 않나. 그러면서 선생님이 요즘 헷갈려. 트럼프가 말하는 게 진짜 가짜뉴스인가? 음, 저 사람 나름대로 뭘 진짜로 얘기하고 있는 건가? 뭐 선생님도 이제 막 이렇게 음, 혼란스러운 거야. 처음에는 막 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거 이상하다 했는데 계속 아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진짜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도대체 이렇게 진실, 진리란 무엇인 건가에 대해서는 어쨌든 가짜뉴스에 대해서 다음 주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하경이 주말 잘 보내시고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